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드렸던 문제인데, 맥스 뎁스를 2에서 15까지 바꿔가면서 훈련사과 테스트 셋을 정확도 계산하고 시각화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요거 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한번 해볼게요. 맥스 파라미터, 맥스 뎁스가, 한 4까지만 그려볼까요? 4인, 어, 4인 디시전 트리.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맥스 뎁스가 4인 디시전 트리를 먼저 만들어 보고요. 여기서 디시전 트리도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보고, 훈련셋의 정확도와, 그 다음 테스트셋 정확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훈련셋과 테스트셋은 나눠져 있고요. 나눠져 있고, 디시전 트리를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트리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대 다시 한번 호출할게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크라이테리언 이제 준이가 무슨 뜻인지 의미가 됐어요. 준이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됐고요. 맥스 뎁스라고 하는 게 있다. 이것도 알게 됐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바꿀 거는 맥스 뎁스를 4로 바꾸겠다 이런 뜻이. 여기에 랜덤 스테이트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럼 맥스 뎁스가 4인 디시전 트리가 만들어졌죠. 디시전 트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를 훈련시키면 되겠죠.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훈련을 시키면 됩니다. X에는 X 트레인을 주시면 되고요. Y에는 Y 트레인을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훈련이 끝났고요. 즉, 훈련이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학습해서 의사결정 나무를 다 만들어냈다는 뜻이에요. 만들어냈다는 뜻이죠.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피겨의 크기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plt.figure 이렇게 하시고요. 피그 사이즈를 16, 16으로 할게요. 크기를 좀 크게 키울게요. 가로 크기, 세로 크기를.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함수는 plot3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죠. 여기에 첫 번째 아규먼트가 decision tree. 그리고 나머지는 어, 키워드 아규먼트 방식으로 전달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훈련이 끝난 decision tree만 넘겨주시면 되니까 여기 아규먼트는 tree clf 요거 주시면 돼요. 그리고 plt.show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요. 네,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네요. 자, 여기 내용이 작아서 안 보이긴 하는데, 자, 여기에 몇 가지를 조금만 더 줄게요. 우선 색깔들을 채울게요. 추로. 색깔들을 채우고요. 여기 더 크게 한번 키워볼까요? 20. 20으로 키워도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필드는 이 사각형 안쪽을 색깔을 채워주겠다는 뜻이에요. 색깔을 채워주겠다는 뜻이고요. 피처 네임들 이용할 겁니다. 우리가 만든 피처 네임스. 그 다음에 타겟이 아니라 클래스 네임이었을 거예요. 클래스 네임즈죠. 클래스 네임즈의 타겟 네임즈를 사용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려보죠. 네. 아까보다는 조금 더 커진 것처럼 보이네요. 음, 음. 뎁스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네 단계가 있고요. 어, 리프가 여기서 다 끊겼어요. 여기서 끊겼고, 하나는 그 세 번째 뎁스에서 끊겼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
뎁스가 꼭 트리의 뎁스를 4라고 지정했다고 해가지고요. 항상 디시전 트리가 모든 노드가 네 번째 뎁스까지 그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성장이 끝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성장이 끝난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요. 네. 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요. 여기에는 샘플이 하나밖에 없어요. 샘플이 하나밖에 없고 그 샘플이 레드 와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가지를 나눌 수가 없어요. 샘플이 하나밖에 없어서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이렇게 그런 상태가 되면 뎁스가 4까지 자라지 않아도 리프가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리프가 나뭇잎 노드, 리프 노드가 얘네들이 전부 다 리프 노드예요. 얘네들. 얘도 리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있으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끝에 있는 거는 리프 노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리프 노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리프 노드예요. 리프 노드. 어, 질문지들은 생략하고요. 생략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서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진위 개수가 작아지는 쪽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고 이 가장 왼쪽에 있는 리프 노드를 보면 여기는 색깔을 보면 화이트 와인으로 예측하겠다는 뜻이에요. 어, 어떤 테스트 셋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어떤 와인이 들어왔을 때, 그 와인이 뭐, 당도가 얼마 이하이고, 또 당도가 얼마 이하이고, 당도가 얼마 이하이고, 산성도가 얼마 이하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와인들이 이 가장 왼쪽에 있는 그 리프 노드에 쌓이게 돼요. 근데 이 리프 노드를 보면은요, 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화이트 와인이 500개 정도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드 와인은 한 9개 정도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율로 화이트 와인이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와인들을 화이트라고 분류를 하더라도 틀리는 건 9개밖에 안 틀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주황색이 좀 진하죠. 주황색이 진하다는 얘기는 전부 다 레드로 분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샘플이 두 개밖에 없고요. 두 개의 샘플이 전부 다 레드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서 여기 최종 노드까지 도달하면, 리프 노드까지 도달하면 얘는 정확하게 레드 와인인 거예요. 샘플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파란색이 좀 옅은 경우는 레드하고 화이트가 비슷한 비율로 섞여 있는데 그래도 화이트가 좀 더 많은 경우예요. 파란색이 진한 경우는 레드하고 화이트 중에서 화이트가 압도적으로 많은 게 이 파란색이 진한 거예요. 여기는 주황색이 굉장히 옅은 주황색이죠. 레드가 많긴 많은데 레드와 화이트의 비율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도 레드라고 예측하겠지만 정확도는 좀 떨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쭉 분류가 된 겁니다. 이런 트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트리가. 뎁스 4개까지만 썼을 때요. 4개. 자, 이렇게 4개까지만 썼을 때, 4개까지만 썼을 때, 훈련세과 테스트셋을 한번 그 정확도를 출력해 볼게요. 정확도만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트레인, 훈련셋 이렇게 할까요? 훈련셋 정확도 이렇게 할까요? 바로 계산할게요. 우리가 훈련이 끝난 게 트리 클래시파이어. 정확도 계산해주는 메서드가 스코어가 있잖아요. 스코어. 여기에는 예측값을 찾기 위해서 특성 배열 넘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값과 비교하기 위해서 레이블 넘겨주시면 돼요. 그죠? 이 두 개가 필수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x에는 x 트레인을 주시면 되고요. y에는 y 트레인을 주시면 돼요. 자, 이게 훈련세 정확도 출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 정확도 출력해 볼게요. 테스트 셋 정확도를 출력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트리 클래시파이어에서 이번에는 테스트 셋 넘겨주시면 되고요. 테스트 레이블 넘겨주시면 됩니다. 아, 스코어. 점 스코어죠. 점 스코어. 어떻게 나왔을까요? 훈련세 85.9% 나왔어요. 정확도 테스트세 85.2% 나왔어요. 그렇죠? 네. 자, 어, 훈련셋은 우리가 맥스 뎁스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뎁스가 정말 알아서 최대한 클 수 있는 크기만큼 커졌을 때에는 훈련 세트에서 100% 나왔죠. 근데 테스트 셋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훈련 셋 정확도가 줄어들었어요. 대신에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의 그 정확도의 차이가 거의 없죠. 비슷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요 정도만 트리를 만들어도 정확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도 훈련되지 않은 와인들에 대해서도 85%의 정확도로 레드와 와인을 분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위쪽에서 테스트 셋 얼마였나요? 맥스까지 했을 때. 87%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았죠. 그죠? 이 뎁스가 이렇게나 큰 디시전 트리임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가 87%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음. 근데 뎁스가 지금 우리 4개밖에 안 한 거잖아요. 뎁스 4개밖에 안 했는데 85%까지 정확도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뎁스를 어느 정도까지 하면 좋겠느냐 이거예요. 그쵸? 그거를 찾아보세요라고 하는 게 어제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문제였었어요. 어떤 숫자가 제일 적당하던가요? 6, 7? 그 정도 나오지 않던가요? 5? 네. 그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 훈련셋의 정확도를 저장할 train scores라고 하는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훈련셋 정확도를 저장할 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셋의 스코어를 저장할 리스트를 만들게요. 정확도가 여러 번 우리가 그 계산을 할 거잖아요. 뎁스가 2일 때, 뎁스가 3일 때, 뎁스가 4일 때, 뎁스가 5일 때, 이거 바꿔가면서 할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맥스, 뎁스, z라고 할게요. 뎁스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배열로 만드시면 편할 거예요. numpy.a range. numpy.a range 시작값은 5. 우리가 15까지는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럼 16보다 작은 숫자로 만들면 되겠죠. 이게 그 맥스 뎁스 하이퍼 파라미터들. 맥스 뎁스 파라미터 맥스 뎁스로 사용한 맥스 뎁스 파라미터로 사용할 값들 2부터 15까지 2부터 15까지 우리 위에서 썼던 그 순서를 그대로 써주시면 반복문 안에서 써주시면 돼요. 반복문 안에서 어떤 코드들을 써주시면 되냐면 디시전 트리를 만든다, 디시전 트리를 훈련시킨다, 그래프까지 그릴 필요는 없고요. 그릴 필요는 없고 무엇을 한다? 밑에서 정확도 계산한다. 이거를 반복문 안에서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for
depth가 있겠죠. 어디에 max, depth, z라고 하는 변수에 depth가 있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반복하겠다는 얘기예요? 2, 3, 4, 5, 6 이렇게 반복하겠다는 얘기죠. 음. 그러면 맥스 뎁스가 결정이 될 때마다 디시전 트리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다른 파라미터들은 다 그대로 놔두고요. 무슨 파라미터? 여기 맥스 뎁스라고 돼 있죠. 맥스 뎁스를 D라고만 주시면 되겠죠. D.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는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시전 트리를 생성을 했죠. 생성을 했으면 이제 훈련을 시켜야 돼요. 트리 classifier.fit 그리고 x에는 x train을 주시면 되고요. y에는 y train을 주시면 되죠. 그럼 이게 여기까지가 훈련 끝. 훈련 끝이라는 얘기는 뭘 계산을 했다? 트리를 만들었다예요.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었다. 만들었으면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 train 정확도라는 의미로 train 줄여가지고 TR이라고 쓴 거고요. accuracy 줄여가지고 ACC라고 쓴 거예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train classifier.score 이렇게 하시면 계산할 수 있죠. X train과 Y train을 주시면 돼요. 자, 훈련셋의 정확도는 어디다 저장해야 돼요? train scores에다가 append 해야 되는 거죠. 훈련셋 정확도를.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할 일은 테스트 셋에서 정확도를 계산하시는 거죠. 테스트 줄여가지고 TE라고 할까요? 정확도, accuracy 줄여서 ACC라고 할게요. 트리 classifier.score 계산하세요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파라미터 X에는 X 테스트 주시면 되는 거고 파라미터 Y에는 Y 테스트를 주시면 되는 거겠죠. 얘가 테스트 셋에서 계산한 정확도.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디다 저장한다? 위에서 리스트 만들었잖아요. 테스트 스코어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었죠. 여기다가 append, TEACC. 됐습니까? 자, 만들어진 리스트들 출력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train scores 출력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test scores 출력하고 끝내볼게요. append. 네. 이런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앞에서 몇 개만 딱 보시면은요. 뎁스가 2일 때, 뎁스가 2일 때 훈련세 80%, 테스트세 81%란 뜻이고요. 뎁스가 3일 때 훈련세 84%, 테스트세 84%. 뎁스가 2, 3, 여기 4일 때 훈련세 85%, 테스트세 85%. 뎁스가 5일 때 훈련세 87%, 테스트세 85%. 뎁스가 6일 때 87%, 84%. 이런 식의 그 정확도들이 계산돼서 나왔어요. 시각화를 해보시면 한눈에 얘네들이 어떤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으세요. 선그래프로 그릴게요. 선그래프로 plt plot x축은 그 뎁스잖아요. 뎁스 써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x축은 뭘 하시면 되냐면 max depths 주시면 되고요. 훈련셋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train scores 일단 얘가 그려지는지만 먼저 볼게요. show
네, 이런 선이 그려졌어요. 이런 선이 그려졌죠. 여기 2부터 여기 15까지 갔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몇 가지 옵션들을 먼저 하고요. 테스트 셋 나중에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범례 넣을 거예요. 범례를 넣을 거여서 plt.legend 이게 범례를 표시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리드가 있으면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x축에 2, 3, 4, 5, 6이라고 하는 거는요. 맥스 뎁스를 의미하죠. 트리의 맥스 뎁스를 의미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Y축에 0.8, 0.9 이런 숫자들은 정확도를 의미하죠. accuracy. 네. 요런 정도면 네. 여기 max depth다, accuracy다 요렇게 나왔죠. 그죠? 자, 여기는요. 파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커는 동그라미로 그려주고요. 직선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으로. 그리고 레이블을 훈련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테스트 스코어를 같이 그릴게요. plt.plot. x축은 똑같이 max depth 쓰고요. 테스트 스코어스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어, 삼각형. 삼각형이면 이렇게 하시면 이거 삼각형. 삼각형 모양처럼 생겼죠. 그 다음에 점선으로 표시를 할게요. 아, 역삼각형으로 할까요? 역삼각형으로. 네. 자, 그리고 레이블은 여기는 테스트 셋이죠. 네, 이렇게 해서 그래프들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어요. 삼각형이 조금 더 보기가 좋은가? 마커 모양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X축을 맥스 뎁스로, Y축을 훈련셋과 테스트 셋의 정확도들로, 그리고 다른 색깔로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파란색은 여기 트레인이라고 범례가 있고요. 빨간색은 테스트라고 범례가 있죠. 자, 그래프를 보시면 뎁스가 뎁스가 15까지만 가더라도요. 여기가 15잖아요. 벌써 정확도가 몇 퍼센트? 97.5%를 넘어버리죠. 98% 정도까지 올라간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뎁스를 무한정 늘릴 필요가 없어요. 디시전 트리에서 맥스 뎁스를요, 무한정 늘릴 필요가 없어요. 15까지만 가더라도 벌써 98%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훈련 셋에서는. 그리고 훈련 셋에서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계속해서 늘어나요. 얘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갈까요? 정확도 100%를 향해서 달려가요. 그죠? 근데 테스트 셋의 경향을 보세요. 테스트 셋은 훈련 셋을 따라서 같이 정확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0.875, 87.5%를 넘을 수가 이 경향을 보면은요. 우리가 뒤쪽을 더 테스트를 안 해보기는 했지만 뒤쪽을 더 테스트를 안 해보긴 했지만 어떻다? 더 해봐야 더 해봐야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변하지 않을 거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더 해봐도 뎁스를 더 늘려봐도 뭐만 늘어나는 걸까요? 과대적합의 크기만 더 늘어나요. 정확도는 좋아지는 게 그렇게 썩 좋아지지 않았지만 과대적합의 크기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디시전 트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굳이 시간 오래 걸리면서 트리를 더 크게 만들 필요 없이
요 정도만 하더라도 훈련셋과 테스트셋에서도 점수가 좋고, 훈련셋과 테스트셋의 점수를 차이가 적고, 과대적합이 적고, 물론 정확도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90%까지 올라가진 못하지만, 요 정도도 만족할 수 있는 맥스 뎁스의 크기일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5,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훈련셋을 똑같은 훈련셋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훈련셋을 여러 가지 모델에다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뎁스가 2인 디시전 트리, 뎁스가 3인 디시전 트리, 뎁스가 4인 디시전 트리 이런 식으로 디시전 트리를 바꿔가면서 훈련셋을 계속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용해서 훈련셋 테스트셋 정확도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것들을 시각화를 해보시면 그 과대적합이 적으면서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그런 위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뎁스를 아무리 키워봐야 더 이상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찾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라면 뭐 저라면 5를 선택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늘리지 않을 것 같아요. 87.5%를 넘지 못하거든요. 물론 여기가 여기 15인 경우 그죠? 여기 15인 경우가 얘보다는 점수가 더 높은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맥스 뎁스가 15인 게 맥스 뎁스가 5인 것보다는 정확도가 더 좋긴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도 뭐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기는 해요.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긴 하지만 과대적합이 너무 크다. 이거. 여기는 정확도는 얘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실제 숫자 한번 볼까요? 5번. 2, 3, 4, 5. 자, 이게 인덱스 5, 이게 뎁스 5일 때거든요. 뎁스 5일 때가 2, 3, 4, 5, 85.7%예요. 85.7%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정확도를 보면 86.7%예요. 85.7이나 86.7이나. 그죠? 큰 차이 없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요런 정도로 보여준다. 그럼 여기가 제일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방법은 그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방법은 아니에요. 실제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어떻게 하는지라고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분까지 쉬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